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안동 36사단에 육군 사관학교를 유치하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안동은 지금 현재 어떠한 곳인지, 또 안동은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주택 공급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구안동 36사단과 육군사관학교는 어떠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육군사관학교 유치의 당위성은 무엇인지, 이와 같이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은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안동은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조선 반도의 정심은 영남이고 그 정심의 주황은 안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 하나 택리지에서는 안동은 태백산, 소백산의 남쪽에 위치한 신이 가르쳐준 복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안동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BC 4만년 전 풍산, 마해의 선사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창녕국, 고타야군, 고창국, 고려시대는 영가, 길주, 복주 등 특히 고려시대에는 임시 수도가 3회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도단의 격인 대도부가, 감찰부가 4회나 설치되었고 2016년 과거 대도부의 지위를 도청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또한 안동은 안동시 전체가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문화재가 도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상서원, 봉정사, 유교 책판 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안동은 명실상부한 문화유산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동은 한국 인본정신의 본향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의 대안 모색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유교 가치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이 서에서 동으로, 경제나 돈에서 인문과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안동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안동은 중소도시로서 지역학인 안동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안동학이란 역사, 철학, 문학, 민속 등 안동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유무형의 문화 정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지역학은 대부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만 지역학이 존재하지만 이와 같이 작은 규모의 중소도시에서 지역학은 유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안동은 인다의 고장입니다. 이 중 하나는 택리지에서 조선지제 반제 영남, 영남지제 반제 안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인재의 반은 안동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조선시대 가장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 바로 안동입니다. 세 번째는 경북의 신성장 중심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2008년 6월 8일 꿈에서라도 이루어 보고 싶었던 도청 이전이 안동 시민의 열정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양극적 발전 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축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시 안동은 명실상부한 경상북도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동은 북부 지역의 성장 허브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안동은 보수와 혁신을 아우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안동을 특히 가장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동은 가장 혁신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1894년 독립운동이 최초로 일어납니다. 가장 보수적인 곳에 천주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이곳에 들어와서 북부 지역 선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978년 오은춘 사건 등의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화합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목성동 성당,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목성동 성당을 그려보지 않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 목성동 성당을 중심으로 다종교가 한 곳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절 옆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옆에는 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목성동에는 기독교, 불교, 성덕도, 유교, 천주교가 서로 이웃해서 상생과 화합을 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곳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우리 안동은 지속적으로 도약하다가 지금 현재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개혁,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만든다면 우리 안동은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도약의 한계입니다. 도청 신도시는 당초 인구 5만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만 1단계의 인구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교육, 의료, 문화,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 안동 시민과 함께 하루빨리 해결해야만 도청 신도시가 명실상부한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 중심 도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모든 유관기관, 산하기관은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로 모두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청 제2청사가 포항리에 지어지고 있고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이전하게 되고 최근 군위와 의성의 통합신공항 갈등으로 인해서 군위의 공무원 교육원이 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성장 거점 도시의 적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분양이 저조됨으로 인해서 2단계, 3단계 발전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안동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975년 26만이었던 인구가 2020년 15만 8천 명으로 16만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안동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도청 신도시가 조성이 됨에 따라서 안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청 신도시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안동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동과 예천, 도청 신도시가 하루빨리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어야만 경상북도 성장 거점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안동 원동심 즉 중구동 일대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안동시의 공실률은 9.6%입니다. 옥동 사거리의 공실률은 5.8%입니다. 2017년에 비교해서 1.9%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의 거리, 신시장에 가면은 정말 빈 점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일시적으로 상승되었다가 지속적인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가동 현진 3차의 26평의 가격을 보면은 1억 7,2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 1,500만원, 용상동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30평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1억 500만원, 2006년도에는 8,4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비교해서는 조금 올랐지만은 도청 이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도청 이전 시기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떨어지는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하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안동 시민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은 급속형 축소 도시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기반시설 등의 공급 가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급속형 축소 도시는 경북의 경우에는 안동, 문경, 김천입니다. 도청이 이전됐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면 경상북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동 시민의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을 유치해야만 됩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의 문제 때문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지역의 인구는 늘어날 수 있고 우리 지역민도 서울에 가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주제인 우리의 가장 오래된 수건사업 구 36사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36사단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아직까지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됩니다. 산업단지가 없으면 지역에 일자리가 없게 됩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정주인구를 늘리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떠나가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가 안동기차역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올 연말이 되면 안동기차역은 서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만 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구 안동기차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안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안동기차역은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안동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서 안동이 관광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이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조기에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과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잘 실천한다면 우리 안동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36사단 이전에 관해서 정부의 공공기관 및 주택 공급 정책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국가는 비상사태입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의 50%를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경제가 불안합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차 공공기관을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이후에 새롭게 신설된 공공기관이 약 133곳이나 되는데 이것이 대부분 수도권의 절반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는 입지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즉 지방에다가 공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보면은 200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구상 발표 후에 147개의 기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지방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지역, 강원도 원주, 충북 전주, 강주, 김천, 대구,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현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잘 살고 있는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에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는 공공기관 하나 온 것이 없습니다. 즉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소멸의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을 해줘야만 국토의 균형 발전이 된다는 이야기죠.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 안에도 서울과 지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계획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한 민간 기업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 210개, 투자 및 출자회사 326개로 해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있는 127개, 인천에 있는 22개, 서울에 있는 139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동 지역은 어떤 분야가 유치가 가능할까요? 안동 역사에 기전합니다. 철도 관련 시설이 올 수 있겠죠. 코레일 네트워크스, 코레일 로지스, 코레일 유통,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코레일 관광개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구 36사단이 있습니다. 국방 관련 시설, 육군사관학교, 한국국방연구원 등. 특히 우리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정말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 관련 시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이와 관련된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주장하면 안 되는 거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노력할 때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안동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군 관련 시설 이전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서울 동작구에서 충북 청주로 이전하였습니다. 국방대학교는
서울 상암동에서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정부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실현이 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서울 도심에 남아있는 군사시설은 육군사관학교 하나뿐입니다. 그럼 서울의 수도권의 주택 공급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수도권에는 33,000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노원구에 태릉 골프장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서초동에 서울조달청, 삼성동 서울의료원 등을 활용해서 약 33,000 가구를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태릉 골프장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은 육군사관학교는 이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동의 36사단과 육군사관학교는 어떠한 현황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의 구 36사단은 1955년도 송년동에 백호부대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약 41만 평입니다. 부지의 확장 가능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부지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구 36사단은 1982년에 원주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 대구에서 창설된 70사단이 주둔을 하다가 2008년에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공식 해체가 됩니다. 현재는 대구로 이전한 54단 예하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4단의 주둔 병력은 약 500명입니다. 123년대 약 200명, 1대대 약 100명, 사단 기동대대 약 200명입니다. 그리고 육군본부 동원 지원단이 약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인력을 살펴보면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원에 약 55만 평 정도입니다. 1946년 5월에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로 개교를 해서 1946년 6월 조선경비대 사관학교로 개칭을 하고 1948년에 육군사관학교로 개칭을 해서 1951년에 4년제 육사로 진내에서 재개교를 했습니다. 1954년에 진내에서 태릉으로 이전한 다음 2020년 76기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문 군사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사관 생도가 약 1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병력이 약 3000명 정도. 원래 신입생 모집 인원은 330명, 남자 200명, 여자 40명 정도가 됩니다. 시설 현황은 약 110개 동으로 교육, 지원, 생활, 편의, 체육, 종교, 기념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도청을 이전할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청을 이전할 때 많은 시민들이 도청 이전은 물 건너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 건너간 꿈을 현실로 만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면 육군사관학교가 정 못 돈다면 다른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입지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입지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때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방 소멸지역에 공공기관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준비를 하지 않고 안 된다고 가만히 있고 난 다음에 영양평가 기준이 다 마련된 다음에 우리 지역으로 땡겨오려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땡겨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입지 영양 평가 기준은 육군 사관학교를 기준으로 본다면 정체성, 왜 육군 사관학교를 그쪽으로 이전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균형성,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것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제성,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접근성, 철도, 고속도, 항공 인프라가 주변 지역에 잘 갖추어져 있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의성,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균형성, 경제성, 접근성,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입지 영양평가 제도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평가 기준에 의해 볼 때 안동의 36사단에는 과연 육군사관학교 유치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측면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호국 정예부대를 양성하랍니다. 국가의 안보에 중추적인 인력을 양성하라. 그러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동은 고려 충렬한 때 명장 김방경 장군의 구국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16세에 병마 간판을 할 때 몽고병과 전투를 했고 1263년 진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쳤고 1270년 삼별초의 난을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1274년, 128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에 참여를 했습니다. 공민왕 때는 많은 자주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홍건적을 물리칠 계획과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안동이 임시 수도로 70여일간 존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성명 장군이 건율과 이순신을 추천하여 임진왜란을 극복했습니다. 훈련도감을 만들어서 군사훈련, 무기생산, 성을당 등 국방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징비록에서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들이 안동에서 탄생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김동산 선생이 무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병영백서농장을 운영했고, 즉 김대라, 김영식, 이목호, 건중봉 등 많은 안동인들이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운영에 참여를 했죠. 특히 안동은 선비정신의 정체성을 보유한 곳입니다. 선비정신이 뭐냐?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가 평온할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정신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 하에서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에 비추어 본다면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반드시 안동으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균형성입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전국 면적의 11%로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 남북도보다 더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은 모두 지방 소멸지역입니다. 또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도청은 이전되었지만 유관기관이 이전되지 않아서 정말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이러한 곳에 육군사관학교
공공기관을 유치시켜야만 국토의 균형 발전 정책에 부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균형성의 측면에서 볼 때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에는 육군사관학교가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체성과 균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면 예산 부족으로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데는 약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국방부의 부지 구36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부지 매입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 구36사단 내에는 교육훈련 시설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정도의 비용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전은 가능하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부지를 새롭게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을 새롭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안동 36사단에는 교육훈련 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그 부지 또한 국방부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전 비용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접근성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또 전국에서 학부모님들이 찾아옵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오게 되죠. 이제 우리는 중앙선이 복선 전철화됩니다. 올 연말 내년 초가 되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 내로 오게 됩니다. 이제 교통의 오지인 경상북도 북부 안동은 이제 교통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교통망이 새롭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망, 동서상계축과 남북상계축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경상북도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만 완성이 되면은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을 완전히 구축하게 됩니다. 항공교통망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군이 우승으로 오기 때문에 따라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약 25km, 공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철도, 고속국도, 항공교통망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성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즉 교육환경,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교육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환경,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의료환경,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 안동에는 안동병원, 성소병원, 안동의료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성이 최소한 갖추어져 있을 때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안동시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기존 54단 예하부대 주둔 부지를 기존의 54단 약 500명 내지는 600명 정도 있는 이 분들이 근무할 곳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방법은 현 부지를 확장하면 됩니다. 부지의 확장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넓혀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와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골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그린 골프장을 육군사관학교 골프장으로 제공을 하면 됩니다. 휴그린 골프장과 제휴협정을 맺어서 육군사관학교에 제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임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주경비를 지원한다든가 세제를 감면해 준다든가 의료, 문화, 체육시설의 이용 혜택을 주어야 되겠죠.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육군사관학교의 유치는 우리의 현실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그림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크게 보면은 심술구전 노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된다고 하시는 분은 작게 보시면은 정말 어여쁜 소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내가 사물을 보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진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노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잠시 인용을 해보면요. 부정적인 사고에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수들이 대표적인데요. 제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제 에너지가 저 노래를 듣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시 그 수만 명의 에너지가 저에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에는 절망이다 온다. 윤신덕, 사회찬미 열심히 부르시다가 자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혜경 산장인 정말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산장에서 충북 청홍군 남이면에서 노래 가사와 똑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난영 목포의 눈물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사망합니다. 신신의 세상은 요지등 장덕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배우 영시의 이별 마지막 입세를 부르시다가 29세 영시에 사망합니다. 차중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29세에 사망합니다. 김정호 이를 모를 소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20대 중반에 암으로 사망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연구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면 어떻겠냐? 긍정적인 사고에는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조미미 바다가 육지라면 35세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제리교포가 바다를 건너와서 결혼에 성사했다고 합니다. 노사의 만남 오랫동안 노처녀 생활을 마감을 합니다. 송대관 찡하고 했던 날 세월이 이야기겠죠.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대박이 났죠. 윤향기 나는 행복합니다. 이한철 슈퍼스타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분명한 진실은 긍정적인 노래를 불러서 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벌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땅벌은 날개가 너무 작습니다. 그림을 보는 것처럼 몸뚱아리가 너무 커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땅벌이 왜 나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벌은 날아갑니다. 왜 날아가느냐? 나는 날 수 있다라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가학이고 뭐고 땅벌은 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날 수 있다고 날아가 버리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우리가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수리의 삶의 지혜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약 7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30년 정도를 살다가 죽어버리고 싶으면 죽으면 되겠죠. 그러나 새로운 30년, 35년의 미래를 위해서 일단 부리를 바위에 낍니다. 새 부리가 돋아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시 부리가 돋아나면 그 부리로 발톱을 뽑습니다. 새 발톱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시 부리와 발톱으로 깃털을 뽑습니다. 30년 동안 쓴 부리, 발톱, 깃털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것이죠. 130여일의 고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30여일의 고독한 준비를 끝내면 남은 35년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 안동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미래 천년이 보장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미처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잘 되면은 그 집안은 빼기 좋아서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집안인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빽이 좋아서 잘 된 것인지.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거미처럼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주변의 네트워크, 문화관광 아카데미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100명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서로가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함께 할 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공에 해당될까요? 결론은 축구공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학생은 여학생을 또는 여학생은 남학생을 서로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했습니다. 공으로 비유를 해보면 축구공입니다. 한 개의 공을 뺏기 위해서 22명의 선수가 서로 내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20대 때 이야기죠. 30대가 되면 배구공으로 바뀝니다. 한 개의 공을 뺏기 위해서 12명의 선수가 서로 내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대가 되면 농구공으로 바뀝니다. 10명의 선수가 내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50대가 되면 탁구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서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자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50대가 되면 공이 나에게 오면 내 것이 아니라고 쳐내버립니다. 정말 처절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60대가 되면 공이 잘 맞으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새 공이어도 물에 빠져버리면 죽지도 않는 게 됩니다. 즉 우리는 탁구공과 골프공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축구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합리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분명히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 축구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꿈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이를 50대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앞으로 살 날이 50년이나 남았습니다. 50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0살이 되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반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50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연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짧고 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이 달성되는 그 순간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면 반드시 우리의 꿈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